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의 모니터링과 로깅, 그리고 이벤트 처리 및 데이터 처리 등을 개발하고 있는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사내에선 루카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프 카카오 2020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플링크 기반의 로그 스트리밍 파이프라인, 로그와 사용자를 잇는 무지개다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을 통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텐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그 파이프라인 그리고 스트리밍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제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아파치 플링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링크를 기반으로 로그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프로젝트인 저희 바이프로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뒤 현재 카카오의 로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무엇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 고민하고 새롭게 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를 통해 저희가 개발한 바이프로스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간단한 경험기 또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로그 파이프라인은 뭘까요? 일단 파이프라는 것은 유체가 흐르는 관, 여기서 유체 대신 데이터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를 보면 위키피디아에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로깅 이벤트, 시퀀스를 처리하는 플로우, 그리고 소스와 데스트가 있는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환까지 자동화를 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트리밍은 뭘까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실 때 파일 스트림, 소켓 등을 배우시면서 스트림이란 개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의 계곡과 같이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연속적인 연산과 처리를 하는 것을 스트리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파이프라인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파이프라인은 실시간성과 배치성 모두 가지고 있지만 스트림은 실시간성이 매우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요즘에 동영상을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해서 스트림 서비스로 바로 보는 것처럼요. 배치와 스트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배치는 카트가 다 찰 때까지 또는 카트에 박스를 일정 개수만큼 실어서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것이고요. 스트림은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고 그 위에 목적지로 전달하고 싶은 박스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 박스 간의 간격, 각각에 실려오는 박스의 개수와 크기는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게 스트림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의 로그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케미라는 전사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케미란 카카오 이벤트 메터링 앤 모니터링의 줄임말인데요. 케미는 카카오의 네트워크 장비, PM, VM, 컨테이너 등 모든 리소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하고 이것을 필요한 이벤트로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는 로깅, 모니터링, 그리고 알람의 영역까지 커버하는 되게 큰 시스템이지만 오늘의 주제에 맞게 로깅 쪽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미로그 아키텍처입니다. 케미로그 아키텍처는 람다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는데요. PM, VM, 카카오의 쿠버네티스인 DKOS에서 생성되는 로그들이 CNCF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플루언트D를 통해서 로그 어그리게이터로 모이게 됩니다. 이 로그 어그리게이터는 마찬가지로 플루언트D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로그 어그리게이터의 역할은 앞에서 보낸 데이터를 잠시 버퍼링해서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 어그리게이터에서 취합한 데이터들은 하둡과 카프카에 동시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하둡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엘라스틱서치라는 검색 엔진에 일정 주기로 배치 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개발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배치 주기를 기다렸다가 엘라스틱서치에서 로그를 쿼리하거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이브 쿼리를 통해서 하둡에 저장된 로그를 다이렉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배치로 실행되는 엘라스틱서치와 달리 카프카로 프로듀싱된 로그들은 로그테일러라는 CLI 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한 디케라는 컴포넌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로그에서 쿼리를 하여 로그 기반 알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 동안 로그 레벨이 에러이고 앱 이름이 if카카오인 로그가 10개 이상 들어오면 카톡으로 알람을 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 디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목으로 if카카오 2020의 다른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발표로 돌아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쪽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 배치 작업이 수행되고 있고요. 아래는 실시간성이 강조되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로그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요. 로그테일러라고 하는 CLI 툴인데 그것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나 쿼리도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CLI 툴이니까 엄청 상세한 쿼리는 안 돼도 그랩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검색이 가능해요. CLI는 별로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또는 하이브 쿼리를 통해 하드에 쌓이고 있는 로그에 쿼리가 가능해요. 그냥 엘라스틱서치의 배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쿼리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같은 시각화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즉 로그 스트리밍이 가능해져야 했죠. 이왕 바꾸는 거 어떤 게 더 필요할까 고민했습니다. 필터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스트리밍 온오프 기능이라도요. 요청에 따라 손쉽게 ES 적재를 바꿀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엘라스틱서치는 굉장히 비싼 리소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또는 굳이 ES로 적재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은 하드웨어만 저장하면 되니까요.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겠지만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뢰성이 높으면 좋죠. 나중을 위해 엘라스틱서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싱크를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즉 다양한 목적지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예를 들어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다른 파이프라인까지도요. 하두베 얀처럼 리소스 관리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포나 장애 대응이 편리할 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전송뿐만 아니라 변환 적재가 자유롭도록요. 이것이 실시간을 위해 변경된 케미로그의 아키텍처입니다. 하드웨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치 프로세싱 되던 엘라스틱서치 파이프라인을 카프카에 연결하여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개발이 필요해졌죠. 즉, 이 투두라고 써있는 스트리밍 파이프라인 부분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즉, 스트림 프로세싱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기술적 기반은 오픈소스 아파치 플링크입니다. 앞서 나왔던 요구사항들과 이 스트림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파치 플링크라는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플링크는 스트림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로서 무한하고 경계가 없는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컴퓨팅 엔진입니다. 당연히 분산 처리를 통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림 처리라는 것이 실시간성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나 중복이 그 예시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은 at once라는 즉 한 번 전달은 보장하지만 중복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at once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링크 같은 경우는 체크포인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exactly once, 즉 무조건 단 한 번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랜잭션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잭션과는 달리 이 체크포인트 기능은 체크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리플레이를 통해 exactly onc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링크는 스탠드얼론, 즉 자체적인 클러스터 구축뿐만 아니라 앞서 요구사항에 나왔던 것처럼 얀, 메소스, 쿠버네티스 같은 리소스 관리해주는 클러스터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손쉽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다른 오픈소스로는 스파크나 스톰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플링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플링크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잡 매니저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워커 역할을 하는
태스크 매니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잡 매니저는 사용자가 정의한 잡을 태스크로 나눠서 스케줄링하고 플링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 포인트를 장애 시 복구하는 데 활용하게 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정의한 잡을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즉 오버뷰를 잡 매니저가 가지고 있고요. 이를 태스크 매니저에 적절하게 분배해 줍니다. 스칼라로 개발된 액터 시스템을 통해 각 매니저들과 통신을 하게 되고요. 잡 매니저는 잡 배포, 체크 포인팅, 태스크들의 상태 관리, 통계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태스크들이 실행되는 것은 태스크 매니저입니다. 태스크 매니저 내에 있는 태스크 슬롯에 각각의 태스크들이 할당되게 되고요.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 노드 간 데이터 스트림 통신을 하게 됩니다. 태스크들끼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는 네트워크 매니저에 있는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왔다 갔다 송수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플링크 같은 스트림 처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코드, 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링크의 스트림에 데이터가 처음 들어오는 부분을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 부분, 즉 플링크 외부로 전달되는 부분이 싱크입니다. 그 사이에 변환 연산을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들이 놓이게 됩니다. 코드로 보면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고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코드는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를 컨슘해서 맵 연산을 통해 한번 변환하게 되고 키바이 연산을 통해 스트림 내에 있는 데이터를 키별로 분류하여 싱크로 각각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색 스트림, 즉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들어있는 이 갈색 스트림은 맵 변환을 거치게 되면 파란색 스트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스트림은 키바이, 즉 키를 기준으로 분류해주는 키바이 오퍼레이터를 거치게 되면은 각각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나눠지는 스트림을 각각 생성해서 싱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를 패러럴라이즈드 뷰, 즉 태스크 매니저로 분배되었을 때의 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잡이 실제 태스크 매니저에 실행된다면 아래와 같은 각각의 태스크로 나누어져서 분산되어 실행되게 됩니다. 각각의 동그라미 하나가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각 처리한 데이터를 다음 오퍼레이터로 전송하고 그 과정에서 밸런싱을 하여 서로 다른 오퍼레이터로 분배해 주기도 합니다. 소스와 맵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맵과 키바이 같은 경우는 서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부하를 분산시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가 플링크 기반으로 개발한 바이프로스트입니다. 앞서 제목에서 무지개 다리라고 소개했는데요. 바이프로스트의 어원은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이상향으로 가는 무지개 다리입니다. 즉 바이프로스트가 사용자들에게 로그를 편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바이프로스트는 앞서 나온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플링크 기반의 카프카2 ES 엘라스틱서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프로스트는 여러가지 리소스 매니저 중에서 쿠버네티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게 되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상에 이제 배포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솔루션 중 하나인 코쿤을 통해서, 즉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모니터링이 궁금하신 분들은 코쿤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바이프로스트는 사내 API를 연결하여 필터나 변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링크의 장점 중 하나인 체크 포인트를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추가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바이프로스트가 포함된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바이프로스트는 이 위치에 설치가 되게 되고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컨슘해서 필터와 연산을 거쳐 엘라스틱서치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케미 아키텍처에서 바이프로스트가 위치한 곳을 파악했으니 이제 바이프로스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프로스트의 매니지먼트 플로우입니다. 바이프로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잡 매니저와 태스크 매니저는 각각 파드 형태로 뜨게 되고요. 장애 시 쿠버네티스가 탐지와 복구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잡 매니저와 이제 태스크 매니저는 내부적으로 연결된 상태이고요.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로 정의되어 배포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 객체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서비스 모니터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손쉽게 플링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포인트를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미니오를 연결해서 사용하여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실제 로그 파이프라인으로서 로그가 흘러가는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스크 매니저들은 카프카 컨슈머로서 그룹을 형성하여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컨슘하고 내부적으로 필터링,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로 벌크 인서트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리밸런스와 리스케일의 차이입니다. 바이프로스트는 현재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순한 변환과 필터링 수준이고요. 바이프로스트의 주요 업무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전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드는 맨 앞단의 소스와 엘라스틱 서치로 저장하는 싱크 이외에는 큰 연산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엔 수십 대의 태스크 매니저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성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빨간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 간 통신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노드 내에서 여러 태스크로 분배하여 나눠 갖는 것이 더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오퍼레이터에서 많은 연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머신러닝을 돌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여 연산이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있다면 리밸런싱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 바구니에 잘 담자입니다. 앞선 내용과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연관된 태스크들을 잘 묶으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 노란색 태스크를 보시면 저 노란색 태스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음 태스크로 데이터를 넘길 때 파란색 태스크 1, 2, 3 중에 어떤 것에 넘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정답은 이제 같은 태스크 슬롯에 있는 파란색 태스크 1입니다. 즉 연관된 태스크들이나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태스크들을 묶어서 한 태스크 슬롯에 즉 하나의 태스크 매니저에 할당한다면 데이터 교환 없이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 그래프를 연관된 애들끼리 쪼개서 태스크 매니저의 하나의 태스크 슬롯에 할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괜히 분산시켜 네트워크 비용으로 인해 성능 감소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노드나 슬롯 안에서 처리하는 것도 때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내용은 태스크 체이닝, 슬롯 쉐어링 그룹, 코 로케이션 등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중에서 이제 백프레셔를 잘 확인하자가 키워드입니다. 이 백프레셔는 파이프가 점점 좁아지는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똑같이 데이터가 흐르는데 호스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뒤에 압력이 상승하는 거죠. 이 물리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게 이제 백프레셔라는 매트릭입니다. 백프레셔는 오퍼레이터와 오퍼레이터 간의 원활한 스트림 처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즉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10개의 데이터를 넘겼는데 뒤에 있는 데이터가 5개밖에 처리 못한다면 5개가 계속 누적되게 되겠지요. 이게 바로 이제 백프레셔가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아래 그림이 이제 저희가 바이프로스트를 이제 테스트할 때 백프레셔를 측정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실제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백프레셔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스와 싱크를 사용하실 때 백프레셔 측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매트릭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값을 매트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스와 싱크나 오퍼레이터 외에도 사용자들이 커스텀으로 개발하는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그 안에서 측정해야 되는 값들이 있다면 이 커스텀 매트릭으로 만들어서 사용자 정의 매트릭으로 만들고 이를 노출시키면 프로메테우스나 기타 모니터링 플러그인으로 손쉽게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을 더 봐야 할까요? 저는 카프카와 JVM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프카로 소스와 싱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카프카 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프셋 간의 차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잘 컨슘 되는지, 프로듀싱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카프카 패치 레이트, 패치 레이턴시, IO 웨이트 타임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치 레이트가 떨어지면 패치 레이턴시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러한 서로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이제 카프카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JVM입니다. 플링크는 자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JVM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잡 매니저와 태스크 매니저의 CPU와 힙 메모리 사이즈를 보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면 태스크 매니저의 0 제너레이션 GC 카운트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체크포인트 듀레이션을 보는 것도 이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같은 능력 있는 개발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텔레메트리 파트에서는 모니터링 애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클라우드를 모니터링, 로깅하고 이벤트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은 클라우드,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쿠버네티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이 있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달아뒀으니 참고하셔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모두 전달했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